Recording in progress. 2024년 5월 19일 위험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위험이 그대로 있고요. 지난주에서 변경된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료 조사하면서 확인한 게 공매도 금지 유예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6월 중순에 빠르면 시행한다는 소식 자체가 상장이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S는 35에서 34로 바뀌었고요. CDS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공매도가 이제 반영되는 다음 주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줄었습니다. 외국도 반등이 나왔죠. 그게 영향이 있는데 일단은 신용위험 이게 위험이 2년째 상승하고 있고 글로벌 신용위험 지수도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대외 요건이 전반적 악화되고 있고 4월 위기설이 불붙고 있다는 건 사주 전이죠. 이거는 뭐 그렇게 이제 계속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금감원과 거래소에서 한계 기업의 증시 대출 관련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편하진 않겠죠. 근데 한계 기업과 기술 성장 특례 기업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2금융권 위험입니다. 동일하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연내 정상화를 해야 된다. 반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강원랜드 사태부터 국채의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서 같이 부수적으로 이렇게 유발되어 있는 제2금융권의 채권들,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권들이 채권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 사업장의 자금 공급은 지원하겠다는데 정상 사업장 판별이 어렵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만기 연장됐다고 정상 프로젝트 파이낸스 주기나 이런 내용들도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시행사에서 건설사, 금융권, 그다음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시행사와 건설사는 이렇게 펀딩 받았지만 부실이 돼서 부실을 한 건설이 자회사 중에 일부가 다 독식을 해서 터트리고 나머지 우량한 거는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음, 어, 세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하얗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터지진 않은 거예요. 이걸 잘 막기 위해서는 빠른 금리 인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가 터져고 지나가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위험의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동일하게 연결해서 보면요. 경기 침체는 저는 시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침체가 와야 금리 인하가 오고 금리 인하가 와야 다시 호황이 오는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국제공조는 사실상 힘든 상태고 우리나라 추경이 필요한데 추경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공매도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게 문제인데요. 공매도 일부를 출금하겠다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것 자체가 오늘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조금 힘이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세린 메이가 터지는 거죠. 자, 유로존은 0.3% 성장해서 경기 침체 우려 완화. 이제 그 방산으로 자본이 쏠리면서 기존 산업들이 투자를 못 받으니까 힘들어졌던 거를 조금 완만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멘트 출하량 떨어진 건 우리나라의 경기가 이만큼 안 좋다는 거 보여줍니다. 간이 지금 투자를 안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대출 일제 연착률도 쑥 올라가고 지방은행 부실. 이러면서 지방이 실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수도권 경기도 쪽으로 자본이 다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퍼펀도 4% 성장했다는 말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걸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인데요. IMF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은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가속화되고 있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서 2%로 가면은 전 세계는 휘청휘청 거립니다.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상당히 많거든요. 엔화를 빌려가지고 외국에 투자돼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이런 게 필요한 시점에 지금 경기 침체가 와 있어서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금리의 금리 인상을 계속 엔화 약세가 압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피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상 금리 인하밖에 없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엔화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 저 다시 봤네요. 두 가지인데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우량한 거는 사겠다라는 거죠. 조광수고 그다음에 부동산 부양책. 근데 부실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카운팅 할 겁니다. 그래서 목석 가리기를 해서 음, 망할 기업은 망하게 하고 제대로 성장할 기업은 성장하게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가 우리나라에 제법 있어요. 이 펀드들이 있는데 이것도 ELS처럼 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한번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 ELS 사건은 위험의 정도를 소비자가 모르게 투자한 거죠. 부동산 동일합니다. 위험의 정도를 모르고 투자한 건데, 이거는 조금 다를 건 방식으로 해결되겠지만 이 위험이 촉발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미상업용 부동산이 내년부터 할기인데 저는 이게 할기를 찾긴 찾을 건데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할기가 찾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부동산 상업용, 미상업용 부동산에서 부실이 이걸 만들어낼지, 뭐가 만들어낼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금융시장 전반에 약간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같이 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위험입니다. 라파 공습에 대해서 이집트가 뿔나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하마스 부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미국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반대 선언까지 하고 있다. 세븐 포함해서 13개국이 하고 있다. 미국은 따르게 1대1로 대응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동 위험이 아직도 사라지고 있지는 않다. 이게 언제든지 또앙땅 터질 수 있고 그게 하반기에 터져버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한 번 더 터져버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제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지수 340인데 그거에 어, 지지를 짧게는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강력한 툴이 있어요. 금리라는 강력한 툴이 있거든요. 지금 사이트는 N자 파동에서 저점 찍고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서 요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건데 살짝 내려와서 다시 또 찍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상황은 그렇게 변한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너무 좋고 AI가 제2의 새로운 카오스 세계를 만들었다. 이거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 카오스 세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글로벌 빅 기업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 같은 기업들, 다음 같은 기업들,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생겼다면 이제는 새롭게 AI를 통해서 또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시장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에서 기회를 찾으시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